오늘 영상의 결론은요, 내지는 매수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들과 좀 풍요로운 설날 좀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준비한 시간은요, 어쨌든 양자해 2025년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자는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설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양자를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저희 부모님을 뵈니까 양자 어떠냐고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 주식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2025년에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양자를 좀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자를 사놓고 언제 오를지 좀 요 부분이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게 오늘 준비한 영상 제목은요. 양자의 해 2025년 정말 양자해 맞아 결국은 이때 폭등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쯤 그리고 얼마쯤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좀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확실성이라는 말로 좀 정의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하루 걸려서 좀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되게 비협조적이었었던 나라조차 협조하는 경우가 있고 협조적이었었던 나라조차 비협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미장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 그거는 뭐 정말 하루의 좀 문제다. 정말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2월 달 그리고 내지는 1분기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본격적인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정부에서 행정서명은 했지만 그게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불확실한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스타게이트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MR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반면에 양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일단 양자에서 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 그리고 일본 금리 최근에 일본 금리는 결정이 됐는데요.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자동적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오리무중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는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금리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술 라인, 성장 라인인 양자 쪽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시키고 나서 2월 달 내지는 3월 달에 우리가 사는 게 적합하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막았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굉장히 좀 예상대로 가지를 않아요.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으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었다면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금리를 많이 내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적절한 시기 연준 의장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건데요. 연준 의장과 언제 대화를 하겠냐? 결국은 1월 FOMC 전에 대화를 하겠죠. 자, 그럼 1월 FOMC 때 연 2회로 잡혀져 있는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내지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를 트럼프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지금 중국과 강력한 기싸움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할 거다. 그리고 중국 너네들은 관세에 보편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트럼프가 그냥 중국을 싫어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깨갱하지 않고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근 1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그 강도가 더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그리고 지방 정부채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저금리로 가게 되면
되면요.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물가도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럼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국 자국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면서 떨어진 위안화의 가치로 저렴하게 물건을 만듭니다. 저렴하게 물건을 만드니까 해외에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싸게 팔면서 어떻게 되죠? 외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이 수출, 싸게 만들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의 내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적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절대 효과적이지가 않죠. 돈을 찍어내고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물량을 살포하게 되면서 주변 인접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의도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매기 같은 물 흐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중국은 골마 터집니다. 돈 많이 찍어내는 나라, 자국 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장 돈을 찍어낼 때는 괜찮지만 장기화가 되게 되면 돈을 뭐 100년 만년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해외에 풀려 있는 위안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거 제재 안 하겠습니까? 제재 들어가죠. 자, 그럼 돈 못 찍어내면 결국 중국의 경제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번 트럼프 관세가 이 시진핑의 목숨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냐면 중국이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자, 그러면 확실하게 쓰러뜨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중국의 물건을 안 사주는 겁니다. 중국이 싸게 만드는 이 물건을 해외에서 안 사는 건데, 자, 상식적으로 근데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물건을 안 사도 돼요. 규제를 하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중국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싸니까.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죠? 싸게 만든 걸로 유럽과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면서 돈을 벌겠죠. 그걸로 계속해서 목숨 부지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목숨 부지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장기화로 가니까 미국이 금리를 못 낮추는 거에 짜증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리 낮추겠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놨었던 중국의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겠죠. 자, 그러면 위안화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에다가 팔아도요, 똑같이 1달러를 벌어왔던 게 1000위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800위안이 되는 거고 700위안이 되는 거죠.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에다가 적용하기로 한 이 보편 관세, 이 관세 때문에 중국의 물건을 싸게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싸게 사는 거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사실상 싸게 산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유럽이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세금을 최대 25%를 매깁니다. 왜? 결국은 유럽 시장이 죽어나게 생겼으니까 이 중국산을 싸게 풀면 사지 말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서 품질 좋은 유럽 차를 사라 이겁니다. 동일하게 미국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돈 찍어내면서 싸게 만드는 이 물건 사지 마.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관세가 똑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가 붙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10,000달러짜리에. 그럼 1,000달러가 붙는 거잖아요.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걸 손해보면서 1,000달러만 벌겠냐고요? 아니죠. 2,000달러 그대로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판매가 10,000달러에 1,000달러 더해서 11,000달러가 될 겁니다. 여기 11,000달러가 되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지표, 트럼프의 똑같은 발언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확실한 곳으로 가야겠죠. 어디가 확실합니까? 스타게이트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로 가는 겁니다.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양자의 주가가 빠지죠. 뭐야? 금리 내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양자 주가 올라가죠.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 금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세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양자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자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가 양자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발언도 했잖아요. "양자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할 거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지금 스타팅 기업인 엔비디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이온큐, 뭐 리게티 이쪽에 들어오는 부담감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달러가 1,500원일 때 아이온큐 한 주 사는 거랑 달러가 1,200원일 때 한 주 사는 거랑 1,200원일 때 사는 게 더 부담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빠지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를 사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자, 지금 스타게이트가 가고 있으니까 스타게이트 그냥 무작정 사자. 이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 놈만 가니까 요거 지금 일단 들어가서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조금만 보수적으로 먹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저점 보자. 저점에서 쓸어 담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분할 매수하자. 이런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전략을 세우기에 지금 충분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빅테크들이 하나둘씩 이 트럼프가 요번에 AI 행정명령을 철회를 시켰잖아요. AI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준다. 규제를 풀어주니까 빅테크들이 하나둘씩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은 이번에 행정명령 철회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접 한다.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 생태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요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입니다. 요 분이 지금 미국 AI의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놓았죠. 자, 이 산업 정부가 규제도 풀어준대. 우리 아는 사람이 여기 최고 책임자네? 양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벌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일주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쪽에 지금 양자 관련된 투자 소식이 나온 겁니다.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방부랑 양자 컴퓨터 지금 개발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추가적으로 기존에 양자컴을 하고 있었던 상용화를 하고 있는 거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죠. IBM은 슈퍼컴퓨터랑 연계 콜라보레이션해서 최근에 있었던 젠슨 황의 발언을 좀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양자컴과 슈퍼컴을 연계해서 상용화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컴이 돈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반기 때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력 의심 아니죠. 이게 돈이 되냐거든요. 그 부분을 IBM이 선두주자로서 지금 혀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흔들리네 아니면 지금 뭐 금리 유무로 뭐 양자가 뭐 끝났네 돈이 안 되네 스타게이트 가야 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왜 안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양자는 실제로 계속해서 투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2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결정이 좀 되기 전에 그리고 스타게이트라는 쪽에 자금이 몰렸을 때 스타게이트 쪽으로 갔다가 넘어올 건지 아니면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좀 착착착 잡아갈 건지 그게 좀 매수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요. 2월 전에 내지는 2월이 되자마자 매수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의 약세 접어들면 오히려 좋아요. 양자 컴퓨터 쪽에 투자하기 더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기로 간다? 그 나름대로 좋은 거고 금리 인상 하더라도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일만 있으니까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주가가 눌렸을 때 그때 잡아가는 전략을 반드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세우시는 게 어떠냐 이거죠. 자, 일단 두 번째까지는 지났습니다. 1월 24일까지는 지났고 이제 1월 28일, 29일 남아있는 미국 FOMC에서 금리 결정 이후에 금리가 상승한다면 그 나름대로 주가가 빠졌을 때 아래에서 잡아가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자 1월 29일에 동결 내지는 하락으로 간다면 그때부터 그냥 미친 듯이 쓸어 담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대장주는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또 영상 많이 찍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한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 배트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과시할 건 아니거든요. 배트맨 쪽에 일부를 넣어 놓고 나머지를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한다든지, 양자 컴퓨터 3배 ETF 넣어 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청산을 하고 다시 지금 전고점 부근에 주가가 위치를 해 있잖아요. 결국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요런 전략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왜 주가가 빠지는지, 지금 금리 인하 시기구나. 일본 금리가 결정되는 시기구나. 미국 금리가 결정되는 시기구나. 그러면 이때쯤 다시 한번 좀 들어가야겠다. 요런 좀 생각을 한번 좀 전략을 세우셔라. 그리고 비중 조절 어떻게 할 건지, 뭐 국장이 얼마, 뭐 해외 주식이 얼마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 배트맨에 얼마, 뭐 양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던지, 요런 생각을 좀 명절을 좀 쉬시다가 전부 다 이제 일을 하시진 않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말 이제 2025년에 밝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설날이 지나야 본격적인 2025년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요런 내용들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이제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 시장을 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자, 2월 전에 반드시 좀 쓸어 담아라.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략이 있는 상태여야만 되겠죠. 자, 자세한 내용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내지는 뭐 기타 등등 뭐 시장의 내용들, 금리 관련된 내용들, 제가 명절이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매일매일 사실 촬영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방은 24시간 무휴니까 여러분들 요 공부방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저 좀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공부방 소개 간략하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으로서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종목까지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주식 공부방은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미국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ETF, 뭐 TQQQ는 뭐지? ISA를 활용하라는데 뭐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증권사를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기업을 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을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어느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반면에 쉽지만 이걸 잘 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망설여졌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단번에 좀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모두들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냥 남겨주시면 되고, 좋아요만 누르고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입장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누르면 구독자가 되시는 거니까 눌러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했습니다 라고 이제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수신 전용 번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스팸, 이거 보냈더니 뭐 문자 폭탄이 와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폐기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뭐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신 전용 번호 1668-5284번으로 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들어오실 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한 가지씩 좀 많이 하는데요. 뭐 들어오고 나서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런 흐름이라더라." 그냥 제가 드리는 그 인사이트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습득을 해야죠. 이것도 모르는데 시장 공부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좌 개설 다 해 놨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버버버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방을 들어와서 뭘 할 건지를 정해 놓고 들어오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이 200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전부 다 무료다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들 받아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고, 당연히 천년만년 무료로 운영하는 방은 아니에요. 자, 예시만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테슬라 350% 상승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나 이제 장안의 화제였기 때문에 아이온큐 좋다더라. 근데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몰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죠. 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말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트 엔비디아, 포스트 테슬라 이런 기업들 관련된 보고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까지 좀 무료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개인적인 또 텔레그램 방을 또 한 가지 또 개설할까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언제든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빨리 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고점이다는 얘기를 거의 뭐 5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나스닥 시장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나스닥 시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놓으면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있어서 박프로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